대한의료재단 복도를 걷는 한도영 병원장의 발걸음은 오늘도 묵직했습니다. 73세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어요. 의사들 사이에선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였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평범한 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병원 1층 로비부터 시작해 모든 병동을 하나하나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30년간 이어온 변함없는 일과였어요. 흰 가운 위로 드리워진 청록색 넥타이는 30년 전 아내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도영 씨, 이 색깔이 참 잘 어울려요.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색이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만 그것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아내를 잃은 그날 유일한 딸마저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한도영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외과 의사의 손에 더 이상 메스를 들지 않게 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307호 노인 환자에게 다가가 묻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깊은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맥박을 재는 그의 손길에는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 공존했어요. 병원장님, 315호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젊은 의사가 차트를 건넸고 도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꼼꼼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항생제 용량을 조정하고 내일 아침 다시 검사해 봅시다. 그의 판단은 항상 정확했고 그 신뢰는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걷던 그때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구석진 복도 끝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의 뒷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의 단정한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도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변을 살피던 그녀의 시선이 병원장과 마주쳤고 순간 놀란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아,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수줍은 인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이 순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작고 둥근 이마, 또렷한 눈매, 그리고 미소 지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것은 마치 30년 전 자신의 아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이름표를 보기도 전에 도영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분홍색 손목 시계, 30년 전 아내가 어린 딸 은서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순간 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은서라고 합니다. 병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그녀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한은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자신의 딸 이름도 한은서였어요. 괜찮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세월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눈앞의 청소부 얼굴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30년간 멈춰있던 도영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영의 삶은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병동 라운딩을 시작하던 그가 이제는 6시 반부터 병원에 나타났어요. 청소 인력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 은서를 마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떨렸고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김비서, 병원 청소 알바생 중에 한은서라는 직원이 있더군. 김비서에게 무심한 듯 물어보던 도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병원장의 달라진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세한 인적사항을 조용히 알아봐 주게. 도영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낸 화요일 오후 도영은 은서가 일하는 5층 병동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환자와 대화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으면서도 노인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마치 간호사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서 도영은 아내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서 있던 도영의 눈에 은서의 손목 시계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있던 그 시계,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했던 분홍색 시계였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은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도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어요. 노의사의 눈빛에 담긴 슬픔과 기대를 은서는 알 리 없었습니다. 그 시계. 참 예쁘네요. 간신히 말을 꺼낸 도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이거요? 은서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들은 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계 뒷면을 본 적 있나요? 도영의 질문에 은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서요. 왠지 이 시계를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은서의 미소가 도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면 잠시만 볼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도영이 다가갔어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시계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다는 시계는 은서의 얇은 손목에 희미한 자국을 남겨놓았어요. 도영의 손에 건네진 시계를 뒤집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각인, 은서야. 널 사랑해, 엄마라는 문구가 그의 눈앞에 선명했어요. 시계를 돌려받은 은서는 처음으로 뒷면의 글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영은 간신히 감정을 추스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좀 알아봐도 될까요? 물음에 담긴 진심을 은서는 알 리 없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장실로 돌아온 도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어린 딸의 손목에는 바로 그 분홍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크를 하자 사진을 급히 넣으며 들어오게라고 말했어요. 병원장님 하면서 직원의 인적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경기도 양평의 한 강가에서 발견된 3살 여아, 신원불명으로 고아원에 맡겨진 기록, 특이사항으로는 발견 당시 분홍색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부탁하네. 비밀리에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김 비서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지만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멈춰있던 도영의 시간은 이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고 잊고 있던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꽃피우고 있었어요. 김 비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후
그는 은서의 흔적을 찾아 여러 기관을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어요. 양평 경찰서의 오래된 기록부터 고아원, 입소 서류까지 김비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은서의 과거를 하나하나 재구성해 나갔어요. 25년 전 6월 15일 양평 남한강 인근에서 여아 발견. 김비서는 경찰 기록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날짜는 도영의 아내 장례식 날이자 어린 은서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한편 도영은 조용히 은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그녀가 마시는 커피잔을 슬쩍 챙겨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은서에게 도영이 다가갔습니다. 은서는 수줍게 책 표지를 보여주었어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의학,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식으로 공부하진 못했지만 그녀의 말에 도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어려 있었어요. 도영은 문득 자신의 딸이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처럼 아픈 사람, 고칠 거야 라고 말하던 3살배기 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의학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도영의 제안에 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비서가 병원장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게. 도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은서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김비서는 노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은서는 강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의 옷이 젖어 있지 않았다는 것.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김비서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의사 한도영, 아내 장례식 당일 딸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속 사진에는 어린 은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분명히 분홍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도착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은 도영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내 읽는 순간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99%. 그럴 줄 알았어. 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그의 앞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김비서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그의 말에 김비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사실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죠. 김비서의 현실적인 지적에 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난 내 아버지다라고 말한다면 은서는 믿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받을 충격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딸을 다시 찾았어.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비서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오던 김비서는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은서를 보았어요.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는 분홍색 시계가 김비서의 가슴을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었다가도 다시 움직이는 법. 30년간 멈춰있던 이 가족의 시간이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조각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원 5층 청소팀 탈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소팀장 이경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서를 향해 꽂히고 있었어요. 요즘 병원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네. 이경자의 목소리에는 신경질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유니폼 단추를 채우며 대답했어요. 그냥 가끔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소박한 대답에도 이경자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알바생 주제에 병원장님과 책 이야기? 이경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뭐라고 그런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네. 특별 대우라도 받는 거야? 다른 청소부들도 이경자의 말에 동조하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소 조용히 일만 하던 그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경자의 비꼬문 계속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3달? 난 15년이야. 이경자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의시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은 나한테 한 번도 말 걸어본 적 없어. 너한테 꼬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그녀의 말에 청소팀 사람들의 눈이 은서를 향했어요. 그날 오후 은서는 평소와 달리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싫었던 것은 이경자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도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도영의 온화한 목소리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 청소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도영은 은서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진심 어린 걱정에 은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이경자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병원장과 은서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어요. 한은서, 7층은 내 담당이 아니잖아. 이경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어요.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서둘러 청소도구를 챙기는 은서의 손이 떨렸어요. 팀장님, 제가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경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생 주제에 병원장님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뭐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가? 이경자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이 얼어붙었어요. 마침내 참을 수 없었던 은서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뒤돌아서 달려나갔습니다. 도영은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영의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한은서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영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안 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이제 와서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비서의 보고를 들은 한도영은 사직서가 담긴 봉투를 꾹 쥐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병원 뒤뜰 벤치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곳은 30년 전 아내와 자주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김비서, 은서를 찾아야 해. 도영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은서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병원장실로 오기로 했습니다. 김비서의 말에 도영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서류도 확인해 주십시오. 김비서는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최종 결과. 보고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99.9%.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비서의 단호한 말에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새 한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랍 속에서 꺼낸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아내와 어린 은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서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가 꽂혀 있었어요. 도영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 앞에서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왜 병원장이 자신을 불렀는지 의아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병원장실에 들어선 은서는 창가에 서 있는 도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흰 가운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어요. 앉으시겠어요? 도영이 소파를 가리키자 은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어요. 이유가 궁금하군요.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있는 한 병원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이경자 팀장님도 그렇고.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어요. 이 병원에서 당신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도영의 질문에 은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몇 환자들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도영의 말에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은서의 겸손한 대답에 도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냈어요.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 제목을 본 순간 은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도영의 질문에 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익숙해요. 은서의 손이 책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영은 책을 열어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은서, 세 번째 생일 선물 마이너스 아빠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은서의 앞에 앉았어요. 30년 전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우리 딸도 사라졌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한은서.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가 선물한 분홍색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도영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과학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녀의 말은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아빠다. 단 세 마디 말에 30년의 세월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감각. 그것은 혈육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은서야, 아빠다. 도영의 떨리는 고백이 병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던 이유 모를 그리움, 그리고 분홍색 시계가 주는 이상한 안정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도영은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0년 전 엄마의 장례식 날 너는 갑자기 사라졌단다. 도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온 나라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 경찰은 결국 실종 사건을 종결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너를 찾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왜 저는 기억이 없죠? 은서의 질문에 도영은 슬픈 눈빛을 보냈어요. 내가 발견됐을 당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기억 상실이 왔을 거라고 의사들이 추측했단다. 그의 대답에 은서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병원장실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경자 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도영과 은서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은서 씨를 찾으러 병원 전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혜받는 알바생이라며. 김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은서. 나와봐. 대체 무슨 배짱으로 병원장실에 있는 거야? 이경자의 고함 소리에 은서는 창백해졌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이경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경자 씨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요? 도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게. 이경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장의 냉랭한 태도에 기가 꺾였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도영의 지시에 이경자는 작아진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경자의 눈이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은서에게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경자의 얼굴에 의아함이 번졌습니다. 왜 저 알바생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경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영은 가만히 이경자를 바라보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경자 씨,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가 내민 사진 속에는 분홍색 시계를 찬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가요? 이경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은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한은서, 30년 전 실종된 내 딸이고 당신이 알바생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경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어요. 김 비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대한의료재단의 상속자인 한은서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도영은 손을 들어 김 비서를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이경자 씨,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내 딸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경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원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속자라니요? 그녀의 질문에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도영은 다시 은서 앞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은서에게 건넸어요. 이건 우리 집 열쇠란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직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열쇠를 받아든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은서의 말에 도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우리 집엔 내가 좋아하던 장미 정원이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병원 뒤뜰이 내려다 보이는 창밖에는 작은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 벤치. 왠지 익숙해요. 그녀의 말에 도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와 엄마가 매일 앉아있던 자리란다. 은서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막혀있던 감정의 해방이었어요. 아빠. 평생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가 은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도영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 은서의 흐느낌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회의 소식은 대한의료재단 전체에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청소 알바생이 병원장에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걸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병원장실 소파에 앉아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영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병원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김 비서는 조용히 서류 더미를 은서 앞에 놓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은서는 두려운 듯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병원을 운영할 줄 모르는데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영과 김 비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도영은 은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병원의 참된 가치란다. 그의 말에 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이경자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그리고 은서 씨, 이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영은 이경자를 바라보았어요. 사직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의 뜻밖의 결정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으로 발령을 내겠소. 도영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인사팀이요? 이경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경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병원홀에는 직원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은서는 병원장 옆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합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넓은 홀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전 저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아내는 하늘나라로 떠났고 딸은 실종되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도영은 은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제 딸 한은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선언의 호라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서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청소 알바생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병원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은서는 의료봉사팀을 맡아 우리 병원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영의 발표에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5층 정신과 간호실에서는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즘 병원 분위기 확실히 달라졌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환자들도 더 편안해 보여요. 다른 간호사가 화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제 대한의료재단이 앞으로 의료봉사에 더 힘쓴다고 하던데 수간호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병원장님의 DNA를 물려받은 딸이라 그런가 봐요. 그들의 대화는 복도 끝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도영의 집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닫혀있던 은서의 방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 어린 소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방에서 살았었군요. 은서는
분홍색 침대 위에 앉아 벽에 걸린 인형들을 바라보았어요. 도영은 문가에 서서 딸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방을 꾸몄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은서는 침대 옆 작은 책장에서 동화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이 책을 매일 밤 읽어달라고 조르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단다. 도영의 말에 은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복원되었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영은 천천히 다가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그의 약속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잃어버렸던 가족의 연결고리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한의료재단 뒤뜰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작은 정원에서 한도영과 한은서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그들이 재회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은서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외로움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료봉사팀을 이끄는 1년 동안 은서는 자신만의 자리를 단단히 잡았어요. 도영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 내 인생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의 말에 은서는 미소 지었어요. 73세의 노병 원장은 딸이 돌아온 후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날 제가 어떻게 실종된 건가요? 1년 동안 은서는 그 질문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은 내 엄마의 장례식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온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었어.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로는 누군가가 너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었단다. 도영의 말에 은서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치요? 그녀의 질문에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어. 도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양평에서 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들이 너를 강가에 버린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범인을 찾으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김 비서가 아직도 그 사건을 조사 중이야. 그의 말에 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도영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내겐 충분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분홍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서로를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도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계는 내 엄마가 선택한 거였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내가 사왔지. 내 생일 선물로. 그의 고백에 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결국 아빠가 준 시계가 저를 아빠에게 데려다 준 거네요. 은서의 깨달음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 그의 말에 은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김 비서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일이 생겼나 보네. 도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요. 은서의 말에 도영은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세월과
아픔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벚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를 환하게 감쌌어요. 마치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분홍색 시계의 초침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